마포대교이네요. 와.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 나왔고요. 이제 하도 나왔고 익숙하죠? 오늘은 이제 경복궁 근처에 있는 온리어마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혁 선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저 너무 가고 싶어갖고, 사실 제가 쉐이크아웃런 하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금방 마감돼가지고 저도 우상혁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냥 구경하러 와도 된다 라고 하셔갖고 지금 구경하러 가는 길이고요. 그냥 슬슬 뛰어가지고 집에서 찍어보니까 한 18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조깅할 겸 해서 나왔고요. 슬슬 뛰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9km 뛰어왔고요. 평균 페이스 6분 11초. 아까 신호등이랑 이런 거 걸린 거 다 멈춤 안 해가지고 그냥 시간 가게 뒀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내가 가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얼마 걸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가는 편입니다. 이제 여의도 지났고 마포대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9km 왔고요. 평균 페이스 5분 58초. 근데 이제 시내에 진입하면은 페이스가 엄청 떨어질 거라서 미리 조금 당겨놔야 되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 안 끼치게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 안 되면은 5호선 쭉 따라서 가는 거라서 5호선 타고 이동도 되긴 합니다. 어쨌건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포대교 건넜는데 체감상 되게 기네요. 마포대교가 서울에 있는 대교 중에 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건넌 다리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이 서울 풍경, 어제 영동에 있어서 그런지 서울 풍경이 더 와닿네요. 뭔가 이런 정말 맥시멈한 이런, 과연 이 빌딩 사이, 신호 사이를 비집고 잘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한데 얼마 안 남았겠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거리상으로는 분명히 한 18km 이 정도였는데 지금 실제로 뛰어가니까 한 21km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을 맞췄어야 되는데 한 3km가 길어버리고, 이 도심 구간이 워낙 기니까 시간 맞추기가 진짜 힘드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역시 광화문 근처 좋네요. 한적하니 휴일이라서. 그래도 출근하신 분들도 보이네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 오늘 세션 전에 보통 조깅이나 뭐 훈련 전에 웜업 하시는 거 직접 한번 같이 뭐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만 같이 해주시면. 아까 그 가이드분이 깜짝 놀라시는 게 너무 웃겼는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진 찍나 보다 단체로. 보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자연히 비가 안 오고. 아침은 아예 안 먹고요. 아침 먹는 걸 별로 안 해요. 속이 더 이게 항상 다이어트 하는 식단에 갔다 보니까 아침 먹으면 항상 몸이 무거워가지고 아침은 안 먹는 편이고, 시즌 중에는 점심을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점심에는 시약 뜨고는 조금 식이섬유 샐러드를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봐야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는 음식 맛있는 게 많잖아요. 일단은 샐러드가 첫 번째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이만큼 뽑아요. 그래서 딴 거를 일단은 샐러드를 먹어야 된다는 인식을 시켜놓고 딴 거를 거의 안 먹어요. 샐러드 이만큼 푸고 나머지는 이제 단백질, 이제 탄수화물은 거의 만약에 파스타가 나왔다 하면 파스타, 탄수화물 웬만하면 쌀밥은 아예 안 먹어요. 웬만하면 이제 샐러드를 많이 먹어서 그래도 조금 시합 당일은 혹시 시합 당일에는 오전 시합이면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저는 좀 레드불을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로 이제 좀 에너지를 쓰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오후 시합이면은 그냥 호밀빵 한 조각, 그냥 샐러드 진짜 이만큼 좀 그렇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저는 항상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배고프다 하면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냥 안 고프다라고 생각을 그냥 계속 바꿔버려요. 저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은 그냥 재밌다 이렇게 바꾸고, 배고프다 하면은 안 배고프다 하고 그냥 반대로 계속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되게 경기 중에는 안 드세요? 근데 경기 중에는 레드불만 먹었어요. 수분 섭취도 레드불로. 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건강한 건 아니라서. 그 진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 뛰면은 긴장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항상 웃으시는 게 진짜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러신 건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약간 그런 건지. 이 종목을 제가 좋아서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표정이 뭐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 자꾸 들어요. 뭔가 내가 이거를 하고 갈 때 후회가 남냐 안 남냐,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에 남았을 때 그냥 제가 재밌게 즐기고 가면 후회가 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뭔가 멍하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내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멍한 현저 타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몇 번 느꼈을 때 더 재밌게 뛰어야겠구나, 더 후회 없이 뛰어야겠구나라는 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재밌게 하면 후회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즐기거나.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상혁 선수와 함께 이제 세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구경자로 참여해서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같이 옆에서 이제 앞쪽에서 리딩을 하면서 같이 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는데요. 물론 그거를 이제 촬영해서 원래는 남기고 싶었지만 이제 세션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같이 뛰시는 분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촬영하기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나누고 그거를 이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 바로 키 빼기 몸무게였습니다. 저는 우선은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입장이고 이제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115에서 한 120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극도로 더 체중 감량을 해서 125까지 가는 선수가 이번에 일본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115에서 뭐 120 이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30 정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몸무게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한 번씩 대회를 뛰어봤을 때 가장 자신에게 맞는 몸무게가 있었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던 게
제가 지금 킵배 몸이 한 115 정도 되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면 110 정도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체중이 물론 적게 나가면 유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적인 측면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힘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된다면 오히려 적당한 체중은 내가 더 이 힘있게 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 마일리지가 어떤지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같이 계시던 분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대답을 들었는데요. 비시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선수 대회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비시즌에는 달리기를 10km 정도를 주 3회, 4회 정도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한 200에서 뭐 150에 200, 뭐 250 이 정도 따로 신경 쓰진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 다만 접근 방식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게 주된 운동이 되겠지만 오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달리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체중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뛸 때도 노면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 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시티런을 하시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시티런이라고 하는 거는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발목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리에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데미지가 있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강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리에 충격도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마라톤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마라톤 페이스를 그 심박으로 그 자세를 더 여유 있게 끌고 가는 게 위함이지 내가 발목을 막 굳이 강화를 해서 막 뭐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평소 즐겨 신는 신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평소 즐겨 신는 신발은 우선은 푸마에서 디베이트 나이트로 3를 자주 신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푸마의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그러니까 디나일 3나 혹은 페스탈 3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카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강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발의 감각을 조금 익히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하게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보메로 프리미엄을 곧 리뷰를 올릴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보메로 플러스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지만 보메로 프리미엄이 너무나도 그런 지면의 느낌과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발을 보호해주고 쿠션감이 좋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지면을 느낄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반발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면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거 이제 같이 스트레칭을 진행할 때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이런 세션 같은 걸 진행할 때 스트레칭을 할 때 저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상혁 선수도 사실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보다는 오히려 그런 스킵, 이런 드릴,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써서 하시고 20가지가 넘는 그런 동적 드릴을 많이 하셔서 30분 정도를 최대한 몸을 풀어주는 것에 집중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평소에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았던 우상혁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물론 이 종목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육상이라는 큰 하나의 종목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상혁 선수가 얘기해 주셨던 말 중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는 끝없이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와닿았습니다.